네, 트럼프 집권 초반에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황과 그리고 북한 도발이 맞물리면 위험하다. 네, 빌 번즈 전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현재 국내 상황을 정치적 공백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전국이 뒤숭숭해도 정신 우리는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북한 상황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분 기다리신 분 많으셨죠.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뭔가 우리의 지금 국내 상황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유엔 총회에서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제3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위원회라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네. 지난 15일 거기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뭐 인권, 북한 리더십도 비판을 하고 인권을 향상하라고 촉구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 등 그런 나라들이 반대 연설을 했는데 네. 북한 대표의 연설이 참 정말 웃깁니다. 뭐냐면 네,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네. 그리고 반공 대결 광신이 머리에 박힌 지도자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전무후무한 인권 유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 무당 얘기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앞에는 그 앞에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네. 한국에서 비정상적인 지도자가 지금 인권을 탄압을 하는데 북한보다 더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다. 아,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는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네. 북한의 인권 상황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슬쩍 끼어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인권 상황이 북한 인권 상황보다 더 전무후무하게 더 악랄하게 나쁘다. 네. 이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슬쩍 끼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보면 흐뭇한 상황이죠. 네. 첫째, 조금 이따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얘기하세요. 네. 미국의 상황이 자기네한테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을 하자는 트럼프가 됐죠. 네. 한국은 지금 자중 질환이 빠져서 네. 완전히 혼돈 상태고 네. 뭐 일부 미국 인사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치적 공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가만 봐도 너무 흐뭇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거의 객관적인 성격을 띠는 형식으로 매일매일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문들이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사설, 논설 쓴 거, 촛불 시위 장면들, 사진들, 노동신문의 중앙방송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와, 완전 찬스를, 완전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북한으로서는 자기네가 이제까지 좀 처형 정치 등으로 좀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한국의 상황이 자기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남조선 무너진대. 그거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 고생도 끝나는 거 아니냐. 조국 통일 위협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네.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좀 돌아가는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10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해? 그러면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태양궁전 앞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김정은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저거 대단하다. 저렇게 시위해도 아무도 막질 않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거기까지 생각.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이 나는데. 탱크로 밀어쓴 지가 오래겠는데 저기는 경찰도 군대도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하고 야. 저렇게 아이들 뭐 엄마들 애기들 손잡고 데리고 나와서 애기들 와서, 데려와서 네. 데모를 하는데 경찰이랑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 탱크로 인민군대가 와서 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야, 조선중앙TV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둠이 깃들어 박근혜 역도가 둥지를 틀고 있는 청와대 앞의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이날의 촛불 투쟁에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도 참가했습니다.
한갓 뒷골방 안악내에 불과한 최순실이 변덕에 의하여 조정되고 농락되었다는 사실 앞에 지금 남순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북한이 조용한 줄 알았어요. 우리 맨날 이제 국내 상황만 얘기하고 하니까. 북한은 지금 이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죠. 난리인데 내가 볼 때 우리 부원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100만이 데모를 하는데도 경찰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평화 집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엘리트들은 야, 저기는 우리랑은 확실히 다르네. 다르다. 이걸 느끼게 됐다 이거죠. 야, 이거 북한이 저렇게 100만 촛불 집회 방송한 거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야, 그 존 볼턴 유엔 대사입니까? 네. 미국의. 전. 예, 그리고 전 그 유엔 대사인데 이분이 절대로 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할 확률은 제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난 16일 날 그 여야 의원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존 볼튼도 만나고 네. 에드 로이스 국회의원도 만났는데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강경한 사람인가 하면 공화당 측 인사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전 유엔 대사도 했고 네. 그리고 국무부 차관까지 했는데 북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가 하면 몸소리 쳐지는 지옥 같은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나는 북한하고 앉아서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 하면 유엔 대사도 하고 그 국무부 차관을 할 때 대북 유엔 결의안 같은 거 있죠. 2006년도 핵실험, 1차 핵실험 했을 때 그거를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1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지금 국무부 장관인데 저 사람이 강성 매파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여야 의원들이 가서 만나는데 일단은 저 사람 입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제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섬뜩한 의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예. 북한이 지금 일단 미국이 진용이 갖춰지지 않고 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제네바에서 지금 접촉을 내일까지 하고 있는데 네,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그런데 그 전에 공화당 정책에도 그렇고 정강에도 그렇고 공화당 측 인사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네. 북한이 만약 우리한테 미사일을 쏴서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네. 장거리 미사일, 네. 핵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논란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 기술만 가졌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우리가 북한의 핵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뭐 딱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핵기지 그렇죠, 공격 했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네. 이런 워딩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을 하다가 네. 만약 안 되면 공격할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핵기지가 폭격을 당했다는 소리라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런 일 없다. 가능성은 제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은 국무장관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친다 그럴 때는 친다고 하겠습니까? 안 친다고 하고 치겠죠. 그래서 더 섬뜩한 얘기다. 그 좀 저희들 보건대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북한이 미국을 섣불리 자극을 하다가는 정말 큰 거 한 방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당에서도 정말 램즈펠드라고 그 전에 있었죠. 네. 아주 유명한 매파가 국무장관, 있었는데 네, 그 럼스펠드.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부시 대통령 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만약 국무장관이 되면 저 사람이 의도대로 미북 관계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매파라는 건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요. 강력한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확 잡아먹는 오바마 거예요. 대통령이 8년 동안에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건 뭐냐면 비둘기파죠. 가만 내버려 두면 저 정권 무너지겠지. 그럼 핵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간섭을 안 했는데 공화당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뺨뺨도 때리고 네. 뺨도 치고 대화도 하면서 만약 대화가 안 되면 후려 갈기겠다. 이게 공화당의 입장인데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이야기를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면 김정은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맨 이야기라고 네.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 외교부나 선전선동부나 중앙통신사 같은 데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보고는 안 했으리라고 100%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성격을 알고 성향을 아는 사람들이 트럼프 그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당신을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떡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사실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 네. 방위군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네. 아니고 저희들끼리 싸우라 그래.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싸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고되니까 이거 괜찮은 사람 아니냐. 북한에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요. 닉슨 독트린 있죠. 네.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7사단을 뺐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전 후부터 미군을 그렇게 감축을 시키고 미군을 빼겠다고 온갖 역량을 다 발휘해도 못 뺐는데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면서 자기네끼리 빼버렸어. 네. 이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잘 봐야 되겠다 이거. 그런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올라서서 뭐 주한미군 철수해.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까지 60년, 70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미국 자체로 뽑아져 나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회담도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좋다고 보고 지금 미국하고 여러 방면에서 회담을 하는 거죠.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댔고 네. 지금 최선희 미주 국장이 제네바에 가서 조엘이라고 하는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 연구소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잠깐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북한은 관리입니다. 트랙 1입니다. 외무성 국장이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는 미국은 국책연구원도 아니고 민간이니까 이거 트랙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제네바까지 날아갔다는 거는 도대체 저 사람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탐색전 차원이고 우리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걸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각 방향으로 뛰고 있는 거죠. 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제네바, 쿠알라룸푸르를 통해서 도대체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건데 한미 동맹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온갖 탐색전에 지금 동원되는 그런 양상이죠. 네. 우리나라보다 더 발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이게 체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는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문제지만 북한은 체제 안전, 김정은 체제의 생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하고 관계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 최선희 북미 국장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만나는 것도 있고 곳곳에서 근데 북한이 미국한테 이렇게 만나달라. 우리 협상하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다 만나고 있네요. 지금. 아니 근데 미국이 이걸 또 만나는 게 우리를 볼 때는 좀 질투가 생기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던 사람이 로버트 갈루치입니다. 네. 그 사람은 뭐 그 미국 공화당 측 인사들에 의하면 네. 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한물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엘 저 386 민간인. 웹사이트 네. 그 사람도 민간인이고 네. 공화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뭘 알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북한으로서는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북무국장 가서 듣고 와.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회담이 진행되는 건데 서로의 지금 탐색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트럼프 지금 미 대통령 된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오늘 지금 이 북한 입장하고 고려해서 정리 한마디 해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떡이 저절로 차려지는 양상입니다. 지금 전부 다요. 그러니까 네. 대외적으로 모양은. 대미적으로는 우리하고 회담하겠다는 또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자중질환이고 이런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네가 아주 신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거 해볼만 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이 전국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트럼프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엄중한 시기인 건 맞다. 북한이 뭐 딴 생각하고 이러진 않겠죠? 갑자기 일단은 뭐 핵개발을 1월 한다든가 20일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을 사항이 있는데 다만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된 지 이번에 5주년이 되거든요. 네. 그때는 잠깐 ICBM 같은 게 날아올라갈지 아니면 트럼프 눈치 보고 가만히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1월 되겠습니다. 25일까지는 1월 20일까지 20일까지는 지켜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